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아마도 어딘가에서 맡아본 적 있는 그 냄새를 기억하실 거예요. 꼭 집어 말할 수는 없는데 분명히 언젠가 맡아봤던 그 냄새. 눈 오는 날 골목 어귀에서 풍겨오던 달콤하고 쌉싸름한 시나몬 향기. 그 향기가 100년 전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죽은 사람은 끝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기억보다 오래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8살 아이의 몸으로 돌아온 100년 묵은 약속의 이야기입니다. 자, 시작할게요. 눈 감지 마세요. 눈을 뜨고 들어야 더 잘 보이는 이야기니까요. 뉴욕, 맨해튼의 겨울밤은요, 절대 조용하지 않아요. 사이렌 소리, 경적 소리, 수백만 명의 발소리. 세상에서 가장 시끄러운 도시. 근데 그 소음 속에서 딱 한 명, 완전히 침묵 속에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벨몬트 타워 57층 유리창 앞에 서 있는 8살짜리 아이. 이름은 이안. 이안 벨몬트. 재벌 2세? 맞아요. 천재 아이. 그것도 맞아요. 근데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 아이의 눈은 8살이 아니에요. 눈동자 안에 뭔가가 들어 있습니다. 눈 깊숙이 마치 두꺼운 유리병 너머에 있는 것처럼 아주 오래된 슬픔이 고여 있어요. 이안은 조용하고 낮게 아이의 목소리지만 무겁게 중얼거렸습니다. 뉴욕의 겨울은 경성의 겨울보다 훨씬 시끄럽다. 하지만 내 안의 침묵은 100년 전 그날 불타는 초가집 앞에서 멈춰 있다. 이안은 아버지가 사준 최신형 로봇을 무심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창밖을 봐요. 그리고 습관처럼 손목 위를 만집니다. 태어날 때부터 있던 흉터, 마치 무언가에 대인 것처럼 붉고 둥글게 남아있는 반점. 이건 100년 전 불길 속에서 어머니가 자신을 밀어낼 때 마지막으로 닿았던 손의 온기가 남긴 흔적이에요. 사람들은 이 아이를 과잉기억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안은 알아요. 이건 병이 아니야. 이건 벌이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한 자에게 내려진 기나긴 벌. 이안이 수행원들을 따돌려요. 경호원들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이리저리 골목을 돌고 결국 퀸즈의 뒷골목 깊숙한 곳으로 스며들어요. 뉴욕 한복판입니다. 매연이 코를 찌르죠. 누가 버린 커피컵, 택시 매연, 지하철 바람. 근데요, 그 냄새들 사이에서 뭔가가 스며들어요. 달콤하고 따뜻하고 쌉싸름하고 파치예요. 그리고 시나몬. 이안의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심장이 귀청을 울릴 만큼 쿵쿵대기 시작해요. 이 냄새, 100년 동안 한 번도 잊은 적 없는 그 냄새. 낡고 작은 빵집이에요. 유리문 앞에 더 올드 서울이라고 적힌 간판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문 너머로 보이는 건 밀가루를 뒤집어 쓴 채 빵을 굽고 있는 한 여자예요. 29이나 됐을까요? 아직 어려 보이는 얼굴인데 손은 이미 굳은 살이 박인 일하는 손이에요. 앞치마는 판물이 튀었고 머리카락은 흘러내렸고. 근데요, 이안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요. 저 여자, 빵을 뒤집을 때마다 살짝 찌푸리는 미간. 뜨거운 김에 손을 대일까봐 아랫입술을 깨무는 그 버릇. 엄마야. 이안이 유리문을 열어요. 문을 여는 손이 떨리고 있습니다. 8살 아이의 손이 이렇게 떨릴 수 있다는 게 이상하죠? 근데 이건 8살 아이의 손이 아니거든요. 100년을 기다린 사람의 손이거든요. 이안은 거의 신음하듯 목이 메인 목소리로 유라, 그 이름, 전생에서 자신이 불렀던 어머니의 이름. 연희, 유라. 연아가 고개를 듭니다.
응, 꼬마야. 방금 뭐라고 했어? 한국말 할 줄 알아? 이하는 대답 못해요. 그냥 그녀의 손을 봐요. 굳은 살이 박인 그 손. 전생의 어머니도 저런 손으로 항상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거든요. 그때예요. 쾅! 문이 열리면서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들이닥칩니다. 벨몬트 그룹의 강제 퇴거 집행반이에요. 진열대를 발로 걷어차요. 팥소가 바닥에 흩어져요. 붕어빵 틀이 와르르 쏟아져요. 연아가 필사적으로 막아서지만 거친 손길에 바닥으로 밀쳐집니다. 이봐, 서류 사인해. 여기가 어떤 땅인데 이런 구질구질한 빵집을 계속해? 연아는 눈물 섞인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 돼요. 이 빵집은 우리 가족의 전부예요. 제발. 바닥에 엎질러진 팥소, 부서진 붕어빵 틀, 연아의 눈에 맺힌 눈물. 그걸 보는 순간 이안의 머릿속에 환영이 겹쳐요. 100년 전 불타오르던 집, 쌀 한 대박 때문에 목숨이 오가던 그 밤. 그때는 너무 작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잡고 우는 것밖에는.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신은 나에게 기억만 준 것이 아니라 그녀를 지킬 힘도 함께 주었다. 이안이 집행반장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8살짜리 아이가 걸어나가요. 근데 이상해요. 아무도 비웃지 못해요. 아이의 눈에서 뭔가가 흘러나오거든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무언가. 100년의 무게. 이안은 차갑고 낮은 영어로 말합니다. 당장 그 손 떼. 이 건물, 그리고 이 구역 전체의 소유권을 가진 V 신탁의 실제 수혜자가 누군지 알고 있나? 뭐? 꼬마야, 장난치지 마라. 이안은 폰을 들어 스피커폰을 켜며 관리인, 지금 즉시 퀸즈 42번가 매입권 확정해. 그리고 이 가게의 임대 조건 변경한다. 영구 무상 임대. 소유주는 연화리로 등기 이전. 아무도 말을 못해요. 집행반이 서로 눈치를 봅니다. 이안은 그들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바닥에 주저앉은 연아에게 다가갑니다. 천천히 무릎을 굽혀요. 8살짜리 아이가 29 여자 앞에 무릎을 굽힙니다. 이안은 한국어로 눈물을 참으며 말합니다. 엄마, 기억나? 100년 전 그날 밤 내가 엄마한테 했던 약속. 연아는 멍하게 이안을 바라봅니다. 알 수 없는 기시감에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무슨 약속? 내가 꼭 부자가 되어서 엄마한테 기와집 전체 사주겠다고 했잖아. 비 안 새고 불 안 나는 튼튼한 기와집. 연아의 머릿속에서 아주 먼 곳에서부터 목소리가 들려와요. 환청처럼요. 눈 내리는 마당에서 자신의 품에 안긴 어린아이가 속삭이던 그 목소리. 가게는 지켜졌고 소라는 잦아들었습니다. 연아는 아직도 꿈을 꾸는 듯한 표정으로 이안을 위해 갓 구운 붕어빵을 내와요. 이안은 창가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연아가 이안의 머리를 쓰다듬어요. 그리고 그 손길에 이안은요. 100년 만에 처음으로 아이처럼 환하게 웃어요. 꼬마야, 이름이 뭐라고 했지? 지금 이름은 이안이에요. 하지만 아주 예전엔 유리라고 불렸어요. 뉴욕에 눈이 내려요. 낡은 빵집에서 흘러나오는 노란 불빛이 두 사람을 감싸고요. 시나몬 향기가 골목을 가득 채웁니다.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좋겠죠. 근데요, 100년의 원한이 그렇게 쉽게 풀릴 리가 없잖아요. 퀸즈의 밤, 검은 차 한 대가 골목에 멈춰 서 있습니다. 차창 너머로 빵집을 바라보는 남자. 벨몬트 그룹의 재개발 파트너사인 K홀딩스의 대표 강석호.
이안이 그림 속에서 봤던 얼굴이에요. 100년 전 경성에서 불을 질렀던 일본 순사의 앞잡이. 이름은 바뀌었어요. 얼굴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근데 그 눈빛만큼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강석호의 손에는 라이터가 들려 있어요. 딸깍, 딸깍, 딸깍. 이안의 아버지 토마스는 건물 매입 사건으로 분노하여 아들을 저택에 가둡니다. 유명한 아동 정신과 전문의를 불러서 이안의 기억을 망상이라고 치부해요. 약물 치료를 권하고요. 이안은 창밖 내리는 비를 보며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아버지는 나를 고치려 한다. 하지만 고장난 건 내가 아니라 100년의 시간을 잊어버린 이 무딘 세상이다. 약을 먹으면 그 향기가 사라질까봐. 나는 입안에 알약을 숨겼다 뱉어낸다. 비 오는 밤, 이안이 감시를 뚫고 저택을 탈출해 퀸즈로 향합니다. 비에 흠뻑 젖어서 빵집 앞에 나타나요. 연아가 깜짝 놀라 안으로 들입니다. 따뜻한 우유, 그리고 시나몬 향기 가득한 붕어빵 페이스트리를 내어줍니다. 이안이 연아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잠시 숨을 고릅니다. 꼬마야, 너 정말 누구야? 이 쪽지에 적힌 한율이라는 이름, 너랑 상관 있어? 이안은 잠결에 속삭이듯 어린아이처럼 중얼거립니다. 엄마, 이번엔 불 안 나게 내가 잘 지킬게. 저 나쁜 아저씨가 엄마 목 괴롭히게 할게. 하지만 강석호는 기다리지 않아요. 연아의 가게에 위조 서류를 들고 나타납니다. 건물 소유권이 불분명하다고 협박하면서 연아를 이용해 이안을 유인하려 해요. 이안은 생각합니다. 저 눈빛, 100년 전 나를 불길 속에 밀어넣었던 그 눈이야. 이안은 태블릿을 열어요. 8살짜리가 해킹을 해요. 벨몬트 그룹의 보안망을 해킹해서 강석호가 과거 한국에서 저지른 부동산 사기 전과 현재 뉴욕에서 진행 중인 불법 자금 세탁 증거 전부 수집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강석호가 연아의 가게에 휘발유를 뿌리려는 찰나예요. 이안이 경찰과 함께 나타나요. 하지만 강석호는 비열하게 연아를 인질로 잡습니다. 꼬마야, 내가 뭘 알든 상관없어. 이 계집이랑 같이 태워버리면 그만이니까. 이안은 전생의 한율처럼 낮고 고요한 목소리로 100년 전엔 내 엄마를 태웠지? 하지만 이번엔 내 차례야. 이안이 손가락을 튕겨요. 가게의 스프링클러가 터지면서 강석호의 라이터 불꽃을 꺼버립니다. 차가운 물줄기 속에서 이안과 연아의 눈이 마주쳐요. 연아의 눈동자 속에서 처음으로 의문이 아닌 인식의 빛이 서립니다. 연희의 영혼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연아는 이안이 두고 간 수첩을 펼쳐요. 맨 뒷장, 아주 작은 글씨로 적힌 구절.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는 말, 엄마는 거짓말쟁이였어. 엄마가 없는 봄은 100년을 기다려도 겨울이었으니까. 그 글귀를 읽는 순간 연아의 머릿속에 화염에 휩싸인 초가집이 보여요. 울부짖는 어린아이가 보여요. 그리고 연아는 본능적으로 입 밖으로 그 이름을 내뱉습니다. 유라. 그날 밤 심야의 통화. 이안이 감시를 피해 연아에게 전화를 걸어요. 연아 씨, 미안해요. 당분간은 못 갈 것 같아요. 아빠가 눈치챘거든요. 연아는 목소리가 떨리며 확신하듯 물었습니다. 이안아. 아니, 유라. 너 맞지? 나 때문에 그 불길 속에 혼자 남겨졌던 내 아들. 한율. 맞지? 수화기 너머에서 정적이 흐릅니다. 그리고 이안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요. 8살 아이의 울음이 아니에요. 100년을 기다린 남자의 서러운 눈물이에요.
하지만 기쁨보다 먼저 찾아온 건 공포입니다. 토마스는 이안의 모든 통신기기를 압수하고 저택 전체에 전파 차단기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이안을 스위스의 폐쇄형 아동심리치료센터로 이송하려고 해요. 사실상의 강제 유배예요. 연아는 무작정 저택으로 달려가지만 거대한 철문과 경호원들에게 가로막혀요. 연아는 외칩니다. 이한이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 아이는 아픈 게 아니에요. 토마스가 정문에 나타납니다. 그는 연아에게 수표를 던지며 차갑게 말합니다. 내 아들에게 무슨 사수를 부렸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만 더 내 아들을 유리라고 불렀다간 이 뉴욕에서 내 자리는 없을 거다. 연아는 눈물을 참으며 단호하게 수표를 찢어버립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당신 아들은 100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당신만 모르는 거야. 구급차에 태워진 이안. 이안은 자신이 스위스로 보내질 것을 알고 마지막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유일하게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주던 유모를 설득해 쪽지 하나를 연아에게 전달합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이안이 창밖을 봐요. 매연 가득한 뉴욕 도심. 그런데 아주 미세하지만 선명한 냄새가 스며들어요. 시나몬. 연아가 빵집 문을 활짝 열고 오븐을 풀가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뉴욕의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쏟아지는 시나몬 설탕 향기. 이안이 미리 해킹해둔 구급차 잠금 장치가 열려요. 이안이 뛰어내립니다. 8살의 작은 몸으로 오직 후각에만 의지해서 어두운 골목을 달려요. 이안은 달리면서 생각합니다. 뉴욕의 밤 공기를 가르고 들어온 그 향기. 세상 그 어떤 GPS보다 정확한 엄마의 신호였다. 달리고 달려요.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뒤에선 경호원들이 쫓아오고 그리고 빵집 앞에 연아가 서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사방을 둘러보면서요. 두 사람이 마주봐요. 그 순간 추격자들의 전조등 불빛이 그들을 덮칩니다. 이안이 연아의 손을 잡고 빵집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가요. 엄마, 여기가 내 기와집이야. 아무도 못 들어오게 내가 법적으로 성역 선포를 해뒀어. 이제 아무도 나를 못 데려가. 빵집 유리문 너머로 분노한 토마스와 경찰들이 대치하고 있지만 안에서는요, 시나몬 향기가 가득하고 두 사람이 서로를 안고 있어요. 이안은 미리 준비해둔 영상을 SNS에 공개합니다. 8살짜리가 유창한 영어와 한국어로 말해요. 저는 미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남들보다 조금 더 긴 시간을 기억할 뿐입니다. 이 영상이 전 세계적인 화제가 돼요. 천재 소년의 인권을 외치며 사람들이 빵집 앞에 꽃을 놓기 시작해요. 시나몬 스틱을 놓아두며 시나몬 챌린지를 해요. 뉴욕이 들썩여요. 결국 토마스가 홀로 빵집 문을 두드립니다. 수행원 없이 혼자. 연아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어줍니다. 화려한 슈트의 토마스, 밀가루 묻은 앞치마의 연아, 그 사이에 선 8살 이안. 이게 내가 원하는 거냐? 전 세계의 구경거리가 되는 것. 아니요. 제가 원하는 건 이해가 아니라 인정이에요. 제가 아빠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 여자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요. 이안은 토마스에게 낡은 상자 하나를 건넵니다. 안에는 1924년 경성에서 연희가 아들 율에게 남겼던 베넷 저고리가 들어있어요. 금박으로 수놓인 작은 저고리. 토마스가 그걸 받아들고 굳어요. 그 저고리 가슴팍에 새겨진 문양이 뭔지 아세요? 벨몬트 가문의 인장이에요. 대대로 내려오는 가문의 문장. 토마스의 증조할아버지는 경성에서 무역업을 하던 미국인이었어요. 1924년 화재 당시 어린 율의 목숨을 구하려 손을 뻗었던 사람이에요.
100년 전에 낯선 아이에게 내밀었던 그 손이 대를 이어 이안을 그의 아들로 태어나게 했습니다. 운명이 계획한 것이었어요. 처음부터 토마스가 저고리를 쥔 채 빵집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내가 졌다. 아니, 내가 틀렸다. 이안. 자신이 아들을 괴물이라 생각했던 열등감이 사실은 운명의 거대함에 대한 공포였음을 깨닫습니다. 토마스가 처음으로 연아에게 묵례해요. 이안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빵집을 에워쌌던 경찰들이 하나둘 철수하기 시작해요. 폭풍 같은 대치가 끝나고 퀸즈의 아침이 밝아요. 토마스가 빵집 앞 벤치에 앉아서 연아가 갓 구워낸 붕어빵을 먹습니다. 평생 고급 셰프의 요리만 먹던 사람이요. 이게 그 아이가 100년을 기다린 맛인가요? 맛보다는 약속이었을 거예요. 다시 만나면 꼭 같이 먹자는. 토마스는 연아에게 지난날의 무례를 정식으로 사과합니다. 이안이 계획을 발표합니다. 단순히 건물을 사는 게 아니에요. 퀸즈의 낙후된 지역 전체를 보존하며 개발하는 도시 재생 프로젝트 1924성역. 가난한 이들이 쫓겨나지 않고 살 수 있는 임대주택과 문화공간. 엄마, 100년 전 엄마는 가난해서 죽었어. 이제 내가 만든 이 기와집 전체 안에서는 누구도 가난 때문에 엄마를 잃지 않을 거야. 연아는 이안을 꼭 안으며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넌 정말 내 아들이었을 때보다 훨씬 멋진 남자가 되었구나. 유라, 이안이 꿈을 꿔요. 1924년 경성, 불타기 전의 집마당. 젊은 연희가 서 있습니다. 유라, 이제 그만 미안해하렴. 넌 충분히 나를 지켰단다. 이제 8살 이안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렴. 잠에서 깬 이안의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근데 표정은요?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요. 이제야 기억의 감옥에서 벗어났어요. 진짜 이안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1년이 지났어요. 퀸즈의 거리는 뉴욕에서 가장 아름다운 명소가 되었습니다. 낡은 벽돌 건물들 사이로 한국의 전통 문양이 새겨진 가로등이 켜지고 연아는 당당한 사업가이자 대학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안은 평범한 학교에서 아이들과 축구를 합니다. 토마스는요, 주말마다 빵집에 들러서 서툰 솜씨로 팥을 적고 있어요. 100년 전 그날처럼 한방눈이 내리는 뉴욕의 밤. 빵집 앞에 나란히 서 있는 이안, 연아, 토마스. 이안이 연아의 손을 잡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웃어요. 100년 전 슬픈 눈을 가졌던 유리가 아니에요. 사랑받는 8살 소년의 웃음입니다. 길었던 겨울이 드디어 끝났다. 100년 전 불길 속에서 나를 밀어내던 어머니의 그 손을 원망한 적도 있었다. 왜 나만 남겨두었냐고. 왜 혼자 그 뜨거운 곳에 남았냐고. 하지만 이제야 알 것 같다. 그녀가 내게 준 것은 단지 생명이 아니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시간이었음을. 뉴욕에 눈이 내린다. 1924년 경성에 내리던 눈은 맵고 차가웠지만 2026년 뉴욕의 눈은 시나몬 설탕처럼 달콤하다. 엄마, 약속했지? 다음 생에도 그 다음 생에도 내가 먼저 엄마를 찾아낼게. 그러니 이번 생에선 우리 오랫동안 이 시나몬 향기 속에서 행복하자. 안녕, 나의 슬픈 경성. 반가워, 나의 눈부신 뉴욕. 여기까지가 시나몬 향이 나던 경성의 겨울이었어요. 어떠셨나요? 100년을 기억한다는 건 축복일까요? 아니면 벌일까요? 이안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아마도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기억이 있어서 다행이야. 그녀를 찾을 수 있었으니까.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연홍 스토리 채널의 시나몬 향기가 돼요. 다음 이야기도 여기 연홍 스토리 채널에서 들려드릴게요. 눈 오는 날 따뜻한 음료 한 잔 들고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